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의 진짜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은 70대 여자입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가족은 따로 있다는 걸, 저는 인생의 말년에 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제 친아들보다 사위가 1000배, 10,000배 더 소중하다는 것도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진짜 가족을 찾게 됐는지 그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40대 초반일 때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죠. 하지만 아직 어린 자식들 때문에 정신을 붙잡고 살아야 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아빠 대신 엄마 지켜줄게. 당시 중학생이던 큰아들 준호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때는 정말 든든하고 기특했죠. 남편이 남긴 유산은 별로 없었어요. 전셋집 하나와 약간의 보험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전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아이들을 키웠어요. 엄마, 오늘 음식 진짜 맛있었어요. 우리 엄마 최고. 초등학생이던 딸 수진이는 늘 제 편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딸만 보면 힘이 났죠.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며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시작됐어요.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죠. 엄마, 나 이번에 승진했어. 이제 연봉도 많이 올랐고.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하지만 준호는 돈을 벌수록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어요. 엄마, 나 이번에 차 바꾸려고 하는데 3천만 원만 빌려줘. 3천만 원? 아들아, 엄마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니? 에이, 엄마 아빠 유산으로 받은 돈 있잖아. 그거 나한테 좀 빌려줘. 나중에 갚을게. 준호는 제가 아껴둔 노후 자금을 자꾸 빌려가려고 했어요. 처음엔 꼭 갚을게라고 했지만 결국 한 번도 제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아파트 계약금 내야 하는데 5천만 원만 더 빌려줘. 아들아, 엄마가 저번에 빌려준 돈도 아직 못 받았는데. 에이, 그 돈은 나중에 한꺼번에 갚을게. 지금 급하니까 빨리 줘. 준호는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갚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결국 제가 남편 유산으로 받았던 돈 거의 대부분을 준호에게 빌려주고 말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좋은 아파트 샀어. 고마워. 그래.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만 잘 살아라. 사실 속으로는 너무 억울했어요. 하지만 자식이잖아요. 그래도 잘 되라고 도와준 거였죠. 그런 아들과 달리 딸 수진이는 정말 착했습니다. 수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연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죠. 엄마, 나 이번에 보너스 받았어. 엄마 옷 하나 사드릴게. 아이고, 괜찮아. 내가 그 돈으로 내 거 사. 엄마는 맨날 나한테만 쓰잖아. 이번엔 내가 엄마한테 쓸 거야. 수진이는 그렇게 저를 챙겨주는 딸이었어요. 그런 수진이가 30살에 결혼했습니다. 사위되는 강민수 씨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좋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따뜻했죠. 장모님, 안녕하세요. 제가 앞으로 수진이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딸 부탁해요. 민수 씨는 소방관이었어요. 위험한 직업이긴 하지만 정말 멋있는 일이잖아요. 장모님, 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장모님이 제 어머니나 다름없어요.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민수 씨는 부모님을 어릴 때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잃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연을 듣고 나니 더 안쓰럽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민수야,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수 씨는 정말 효자였어요.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줬죠. 결혼하고 나서 수진이와 민수 씨는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도와줄 필요 없어.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게. 그래도 엄마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괜찮아, 엄마. 엄마도 노후 준비해야 하잖아.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수진이는 정말 철저 딸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돈이 별로 없었어요. 준호한테 다 빌려줘 버렸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 정도만 딸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도 고마워. 우리 잘 쓸게. 준호는 결혼할 때 제가 1,000만 원을 줬는데 수진이한테는 겨우 300만 원밖에 못 줬어요. 그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이와 민수 씨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민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수진이가, 뭐, 무슨 일이야? 교통사고 났어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어머니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받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수진이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딸은 괜찮은 거죠? 환자분이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지금 수술 중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뭐라고요? 수진이는 퇴근길에 신호를 기다리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고 했어요. 가해자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나중에 붙잡혔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저와 민수 씨는 수술실 밖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어머니, 괜찮을 거예요. 수진이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 딸 꼭 깨어날 거야.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와서 한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뇌의 손상이 심각해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식물인간?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민수 씨도 벽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안 돼. 수진아. 제발. 수진이는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이 언제 깨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평생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 씨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러면 어떡해? 회사는 다녀야지. 어머니, 저 지금 수진이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수진이가 깨어났을 때 제가 옆에 없으면 어떡해요? 민수 씨는 밤낮으로 수진이를 간병했어요. 손발 마사지도 해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책도 읽어주고. 수진아, 나야. 오늘 날씨 정말 좋아. 우리 같이 산책하고 싶다. 빨리 일어나. 민수 씨는 매일 수진이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매일 병원에 가서 딸을 돌봤어요. 수진아,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리지? 제발 눈 좀 떠봐. 응? 하지만 수진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갔어요.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수진이는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나왔어요. 간병인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500만 원이었죠. 민수 씨는 휴직 상태라 월급이 절반밖에 안 나왔고 저도 식당 일로 버는 돈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였어요. 민수야, 이러다간 안 되겠다.
엄마가 돈 좀 모아뒀으니까 그걸 쓰자. 어머니, 그건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괜찮아. 우리 수진이가 더 중요하지. 전 제가 아껴둔 돈을 꺼내서 병원비에 보탰어요. 하지만 그 돈도 6개월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빚은 내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수 씨의 빚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1년이 지나자 민수 씨의 빚이 5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민수야, 이러다간 안 되겠다. 엄마가 준호한테 빌려준 돈 좀 받아올게. 전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내 동생 사고 난 거 알지? 지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엄마가 내한테 빌려준 돈 좀 돌려줄 수 있니? 엄마, 지금은 좀 어려워. 나도 대출 갚느라 빠듯해. 아들아, 내 동생이 지금 식물인간이야. 제발 좀 도와줘. 엄마, 나도 힘들어.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줄게. 준호는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준호야, 제발. 엄마, 나 바빠.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준호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엄마, 나왔어. 준호야. 오랜만에 본 아들이 반가우면서도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온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엄마, 나 엄마랑 얘기 좀 해야 할 게 있어. 무슨 얘기? 준호는 저를 병원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수진이 이제 포기하는 게 어때? 뭐? 수진이 식물인간이 된 지 1년이 넘었잖아. 의사 말로도 깨어날 가능성 거의 없대. 이렇게 계속 돈 쓰는 것보다 차라리.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수진이 때문에 민수 형부도 빚더미에 앉았고 엄마도 돈 다 쓰고 있잖아. 이러다간 다 망해. 전기를 의심했어요. 너 지금 내 동생을 포기하라는 거야? 엄마, 나 나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지. 차라리 그 돈으로 엄마 노후 준비하고 나도 좀 도와주고. 이 나쁜 자식아. 전 참지 못하고 준호 뺨을 때렸습니다. 내 동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돈 타령이야? 너 정말 내 자식 맞아? 엄마, 나 나쁜 소리 한 거 아니라니까. 나가. 당장 나가. 전 준호를 병원에서 쫓아냈어요. 그 뒤로 준호는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년이 됐어요. 민수 씨의 빚은 이제 1억이 넘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하자. 엄마도 너무 힘들다. 어머니, 저 포기 못해요. 수진이는 제 전부예요. 민수 씨는 결국 회사에 복직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낮에는 소방관으로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 와서 수진이를 돌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쓰러지겠다. 간병인을 쓰자.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수진이 곁에 있고 싶어요. 민수 씨는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수진이를 돌봤어요. 그러다 결국 민수 씨가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민수야. 민수 씨는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습니다. 당분간 휴식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전 결심했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전 제가 살던 집을 팔기로 했어요. 집은 전셋집이었지만 전세금이 1억 정도 됐거든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어디서 사세요? 괜찮아. 엄마는 고시원이라도 들어가면 돼. 우리 수진이가 더 중요하지. 어머니. 민수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전 전셋집을 빼서 1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민수 씨 빚을 갚고 수진이 병원비에 보탰어요. 어머니, 제가 이런 짐이 돼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너도 우리 가족이잖아. 전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좁고 불편했지만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어요. 수진이가 식물인간이 된 지 3년이 됐어요. 민수 씨와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진이를 돌봤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미역국 끓여왔어. 냄새 맡아봐. 수진아,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기억나? 우리 빨리 같이 축하하자. 우리는 매일 수진이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수진이 손을 잡고 있는데 수진이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수진이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정말? 우리는 급하게 의사를 불렀습니다. 아마 뇌 활동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징조예요. 의사의 말에 우리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니, 수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전 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수진아, 뭐? 수진이는 민수 씨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천천히 의식을 회복했어요. 처음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못 움직였지만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수진아, 엄마가 너를 어떻게 포기해. 6개월 후 수진이는 드디어 퇴원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같이 사세요. 어머니 혼자 고시원에서 사시면 안 돼요. 괜찮아. 너희끼리 살아야지. 어머니가 절 살려주셨어요. 제 목숨이 2번이에요. 제발 저희랑 같이 사세요. 결국 전 수진이네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진이와 민수 씨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어머니,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수진이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준호가 찾아왔어요. 수진아, 오빠야.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오빠. 수진이는 준호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오빠가 그동안 많이 걱정했어. 걱정은 무슨. 오빠 1년에 한 번도 안 왔잖아. 민수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형부, 나도 사정이 있었어. 사정? 동생이 식물인간인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1년에 한 번도 안 와요? 그게.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준호가 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랑 얘기 좀 할 게 있어. 준호는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엄마 집 한 돈 남은 거 없어? 뭐? 엄마가 전세금 1억 받았잖아. 그 중에 남은 거 있으면 나 좀 줘. 나 지금 급해. 전기가 막혔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돈 다 내 동생 병원비로 쓴 거 몰라? 그래도 좀 남았을 거 아니야. 한 푼도 안 남았어. 다 썼어. 에이, 진짜? 그럼 어떡해. 준호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 정말 돈밖에 모르는구나. 엄마, 나도 사정이 있다니까.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래. 나가. 당장 나가. 전 준호를 쫓아냈습니다. 그게 준호와의 마지막이었어요. 수진이는 1년 동안 재활 치료를 받으며 완전히 회복했어요. 그리고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부터 다시 출근해. 조심해서 다녀와, 딸.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수 씨도 여전히 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민수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수진이도 나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가 절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민수 씨는 3년 동안 쌓인 빚을 갚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저도 다시 식당 일을 시작했고
수진이도 일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지금은 수진이가 깨어난 지 5년이 지났어요. 민수 씨는 빚을 다 갚았고 수진이는 회사에서 승진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작은 아파트 하나 샀어요. 정말? 네. 어머니 방도 따로 있어요. 평생 저희랑 같이 사세요. 고맙다, 얘들아. 전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정말? 아이고, 우리 딸. 엄마가 할머니 되는 거야. 전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수진이는 3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깨어나서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준호는 어떻게 됐을까요? 준호는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요. 빚더미에 앉아서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고 지금은 작은 월세방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엄마, 제발. 1,000만 원만 빌려줘. 제발. 전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준호야, 내가 수진이 식물인간일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그게 넌 내 동생을 포기하라고 했잖아. 돈 아깝다고.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넌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늦었어. 엄마, 난 이제 너한테 줄 돈도 줄 마음도 없어. 넌 이제 내 인생 내가 책임져. 전 전화를 끊었습니다. 냉정했을 수도 있지만 전 더 이상 준호를 아들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전 75살입니다. 수진이네 집에서 민수 씨, 수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손주도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 이름을 어머니 성을 따서 지으려고요. 뭐? 민수야,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니, 저한테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예요. 제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에요. 민수 씨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평생 모실게요. 제가 있는 한 어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고맙다, 민수야. 넌 정말 훌륭한 아들이야. 전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거리요. 준호는 제 친아들이지만 저를 돈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혈연은 아니지만 저를 진짜 어머니로 대해줬죠.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그래, 좋지. 수진이도 같이 가요. 우리 셋이서. 우리 셋은 손을 잡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손주를 유모차에 태우고 걷는 길.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가족이 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저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봤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아들은 저를 배신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사위는 저를 지켜줬습니다. 진짜 가족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함께 해주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통해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음이 진짜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짜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